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종목별로 이슈 보인 종목들 강세 보였거든요. 네네네. 아이진 같은 경우에 백신 성공 가능성의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또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네. 제약주들이 조금 내려올 만큼 조금 많이 내려왔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일단은 지난번부터 내려올 때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제약주가 나와도 더 이상 매도하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위치까지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이슈는 약간 종근당 관련주죠. 네. 네, 종근당 관련주들이 오늘 종근당 바이오, 네, 종근당 바이오 한번 볼까요? 종근당 바이오가 네, 치료제가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네. 치료제가 이제 그 나파벨탄이라는 그 어떤 그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이슈가 나오면서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계열사들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종근당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근데 한 16%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게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가장 이제 치료제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몇 번 나왔었는데 네.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번 급등을 줬다가 다시 그냥 쭉 다시 추세를 열고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또 다시 꺾이는 예,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좀 인기가 조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 회사들 중에 아마 몇몇 회사는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세가 좋은 이제 그 경보제약이 이제 종근당 예하 계열사예요. 예, 계열사 회사고 이거는 이제 다른 거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다가 했는데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더 이슈 몰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 뭐 이런 큰 회사들은 조금 네. 약간 흐름이 조금 이제 한번 기술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흐름을 보면서 추가로 매수하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태까지 많이 물려 있었던 거를 빠져나가는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전약품도 이것도 이제 그 마찬가지로 같은 재료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내려오고 있다가 지금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도 중간중간에 급등을 해주고 윗꼬리 맞고 내려오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 흐름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느냐.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던 종목이 그대로 V자로 올라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여기에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이 여러 종목들 중에서 국전약품은 그래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제약주들이 이제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어떤 치료제, 백신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와서 이제는 뭐 거의 손절하거나 뭐 할 그런 의미도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 예, 돼버렸는데 근데 많이 내려왔다는 의미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네, 뭐 많이 그냥 내려왔다. 네, 꼭 뭐 그렇게 이제 네. 뭐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 기존에 많이 이제 물려있던 그런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내려와서 지금 이제 뭐 종근당이나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조금 약간 대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뭐 유행이 지나간 가수도 예전에 인기를 끌었지만 인기가 없다가도 다시 음반을 냈을 때 좀 살짝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인기를 흥행하는 네.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소방차의 집카페나 매번 소방차 언급을 소방차 팬이신가 봐요. 조용필 네. 그 가수의 뭐 바운스나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맞아요. 예전에 지나갔는 줄 알았는데 잠깐 다시 나왔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가요계를 휩쓸고 막 앞으로 뭐 이렇게 쭉쭉쭉쭉 뭐 다시 또 시장에 무슨 BTS가 되는 건 아니니까 조용필 선생님이 갑자기 BTS의 인기를 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흐름이 좀 약간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떤 다시 한번 이슈의 인기를 잠깐 주목받는 어떤 그런 시기가 지금 온 거예요. 예, 그런 시기가 온 거고 그걸 명확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급등이 나오고 어떤 종목 바이오 제약주의 원래 성격 자체가 약간 냄비 근성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다가 또 금방 꺼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에 만약에 그런 시장들을 본다 하더라도 바이오가 또 시장의 주도주로 간다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부분보다는 그냥 잠깐 다시 오셨다, 그분이 집카페가 오셨다, 그냥 그 정도의 생각으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그거에 맞게 반응하면서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네. 예전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바이오 제약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 어떤 그 바이오 주들 중에서
뭐 코로나 약과 관련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원래 실적을 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구조가 바뀌어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는 무조건 아니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의외네요. 네, 그래도 평소에 전문가님이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이셨잖아요. 네네. 그럼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 좀 괜찮게 보시는 종목들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다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뒤에 다시 약간의 유행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를 틈타서 이제 진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그냥 약간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휴온스 그룹이 이제 회사 자체가 조금 약간 괜찮거든요.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룹 자체의 어떤 내재 가치나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슈팅이 나오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냥 본연의 어떤 가치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그런 어떤 보톡스, 미용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약도 꾸준히 만들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회사의 가치는 시가총액은 한 5,700억 정도 되고 좀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재무 비율이나 이런 안정성 비율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유보율이 한 5,000% 정도 되고 뭐 이자 보상 배율이나 아니면 영업이익률도 한 13% 정도, 자기자본이익률 ROE 한 25%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제 2021년도에 6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600억 정도니까 이게 자기자본이익률 한 20% 정도를 보면 적정 가치가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한 5,700억 정도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평가돼 있는 이런 제약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괜찮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약간 제약주들 중에서 뭐 예전에도 이렇게 테마를 조금 약간 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종목은 동성제약이 이제 그 탈모 관련된 어떤 그런 뭐 머리 염색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제가 유심히 보는 그런 제약 회사들이 약간 그런 파이프라인 중에 그 보톡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러라든지 그리고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온스 예약 그룹 중에도 휴메딕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도 지금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요. 주가 보시면은 빠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장 초반에 흔들리고 할 때도 휴메딕스 같은 종목은 잘 흔들리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약주들 중에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 그 회사의 어떤 주식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의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지금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이유 없이 막 오르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회사의 그런 어떤 실적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차별화된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가는 이제 그런 장세가 이제 펼쳐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주 예전에 뭐 코로나 백신을 한다, 연구한다, 아니면 뭐 파이자랑 계약을 해서 뭔가를 했던 회사다? 그래서 막 올라가고. 근데 지금 그 백신을 자기 수입해서 팔지도 않는데 예전에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고 거의 제자리에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바이오주가 뭐 성장성이 없다, 뭐 그래서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거품이 있으니 이제 내려오고 나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 어떤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코로나19 이슈를 피해가는 종목들 휴온스, 휴메딕스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HLB 보니까요. 최근에 허위 공시 논란으로 급락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만회하고 있어요. 차트 보면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이 기회에 정리해야 될까요?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갑자기 종목 상담이 돼버렸네요. 오늘 근데 이게 또 여러 개인 분들이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도 이제 뭐 한 큰 종목이니까. 시가총액 크고 5위권 안에 드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작은 금액으로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좀 큰 금액으로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노란톡에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반값이 됐다고.
네, 얼마나 속상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속상할 일이 아니라 이게 무상증자를 해갖고 권리라 그래서 가격이 이제 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4월 1일 날에 나머지 절반의 주식이 아마 들어올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자고 일어났는데 반토막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뭔 일이 있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게 아니고 이게 무상증자를 해서 권리락이 돼서 가격이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4월 1일 날에 나머지 절반의 주식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사실 이 무상증자랑 액면분할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를 또 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무상증자하고 액면분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액면분할은 5,000원짜리 주식을 그냥 10개로 쪼갠 거예요. 그냥 500원짜리 10개로 쪼갠 거죠. 뭐 주식을 더 준 게 아니에요. 예, 더 준 게 아니죠. 근데 무상증자는 주식을 준 거예요. 무상증자는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유보율을 가지고 액면가가 예를 들어 500원이면 그 500원짜리 주식을 하나를 준 거죠. 대신에 8만 원짜리 주식이 가격이 4만 원으로 찢어진 건데 주식은 2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가 2장이 된 거죠. 근데 액면분할은 그냥 5,000원짜리 하나를 10개로 쪼갠 거기 때문에 나한테 주식을 준 게 아니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500원이라는 돈을 쓴 거예요. 예, 그냥 500원의 유보율을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나눠준 거죠. 똑같이.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주에 500원씩을 다 이제 주주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2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어쨌든 간에 좋은 거죠. 액면분할은 회사 가치가 변하지 않는 내 어떤 주식의 수가 뭐 변하지 않는 거죠. 가치가. 근데 이제 무상증자는 의결권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2주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으로 낮아진 거고요. 요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오늘은 HLB가 뭐 또 이제 리보세라믹 그 임상이 좀 뭐 탁월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저항대까지 60일선까지 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갖고 자본시장조사위원회로 넘겼죠. 예. 근데 자본시장조사위원회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겼어요. 증선위로. 넘겨서 원래는 3월 10일 날 증선위에서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뤄졌거든요. 그게 지금 연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연기돼 있는 어떤 그런 사안으로 지금 그냥 표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증선위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며칠을 할 거야라는 얘기를 이렇게 특별히 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통 통상적으로 자조위에서 그러니까 자본시장조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어떤 사안을 증선위에서 그냥 무혐의라고 이렇게 한 전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사를 해서 올라왔고 그럼 증선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보통은 그냥 검찰 조사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근데 검찰 조사로 넘기고 나서 특별히 뭐 사안이 없다라고 해서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검찰 조사를 넘겼다라고 했을 때 주가에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사실 이게 HLB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내가 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아주 당황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제 미리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연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뭔가가 있어서 연기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이제 약간 희망회를 돌리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좀 코로나 이런 어떤 다른 사안들 때문에 좀 바빠서 그냥 연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사안이 나오고 어떤 판결이 나와서 검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들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좀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아래서부터 이제 그 회사에서 그래도 이거를 주가의 하락을 막으려고 굉장히 뭐 무상증자도 하고 하면서 주주들한테 어떻게든지 좀 피해를 적게 주려고 노력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만큼 또 해서 올라와 줬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그 하한가 맞기 직전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저항대까지 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됐다. 본인이 이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모험을 걸 것이냐, 아니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만회해 줬으면 그냥 난 다른 종목을 할 것이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등락을 난 여기다 맡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좀 그냥 좀 정리하고 이 정도에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결정하실 때가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액면분할과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HLB 종목에 대해서는 증선위 결과를 지켜보고 잘 대응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